네, 반갑습니다. 3프로TV에서 야심차게 또 준비한 새로운 시간이죠. 투자의 ABC 기초부터 배워보는 시간. 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함께 잘 이끌어 주실 우리 오윤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3프로TV는 처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혜님의 옆에는 토스뱅크라고 아시죠? 우리 오윤혜 씨도.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애용하고 있죠. 네. 그 토스뱅크에서 오셨습니다. 김영아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오윤혜 씨도 하고. 당연하죠. 저도 하고. 네. 12달 일했죠. 네.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일했잖아요. 그죠? 한 5달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럼 지금 3프로TV의 주인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99%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은 당신보단 나아요. 근데 어디다 한 거야? 작전주야? 어디야? 그게 아니고 네. 저는 네. 사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급하게 많이 했어. 네,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이제 미스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투자 어디까지 해봤니의 수업을 들은 이후로 이제 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김영아님은 투자하시죠? 하죠. 뭐 주로 뭐 하세요? 저 주식도 해봤고, 네. 코인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돈이 많으시네. 채권도 해봤고. 다 했네. 근데 어떻게 성적은 괜찮습니까? 6개월까지는 아니고, 근데 저는 버는 돈이 정프로님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럴 수 있죠. 한 3개월 정도. 3개월은 날렸어요? 그래요? 다 날리는 느낌이네. 본인은 안 날렸다 이거죠? 아니, 팔지 않으면은 손실이 아니잖아요. 아이, 그게 뭐야. 우리는 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뭐 농담처럼, 야, 나 200만 원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그럼요. 이젠 우리도 좀 벌어서 네. 똑똑 남들한테 얘기합시다. 그럼 오늘 김현우 소장님 수업 통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단한 분이, 저는 정말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방송을 못 했거든요, 저분이.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 방송조차 이제 잘하게 된. 네. 그래서 우리 김현우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못했다는 제가 못했나요? 진짜. 뭘 진짜 그렇게 못했어. 아니, 우리처럼 투자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구나.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네. 동질감 느껴집니다. 동질감? 네. 소장님도 망했어요? 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안 팔았거든요. 그래, 저런 마인드야. 매도를 해야 마이너스죠. 갑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줄줄이 사놓은 녀석들 중에 오랜만에 이제 올라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 한 번씩 이제 팔아주시고. 그렇죠. 어제도 좀 팔았습니다. 아니, 우리 김영아님은 채권 같은 거 할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채권은 또 저희 회사에서 목돈 굴리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거기서 채권을 제 대형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채권들을 소개하는. 아직 보시는 분들이 어쩌면 뭐야 또 이거 광고 아니야?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앞으로 김영아님은 이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맞아요. 저 광고하러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잃어서 3개월치 월급을 회복하러 나와가지고. 이걸로 해볼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저 이거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출연료가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그쵸. 저는 이걸로 빨리 메꿔야 돼서. 중간중간 계속 이 얘기할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굴리기랑 서비스가. 토스뱅크에 뭐라고요? 목돈 굴리기. 목돈 굴리기. 네. 여기서 채권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다른 상품들도. 아니 약간 이름이 잘못된 게 목돈 있어야 굴리지. 10만 원부터 하실 수 있어요. 목돈 아니어도 사람 목돈이 다 정프로님처럼 많은 건 아니니까. 맞아.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푼돈 굴려서 목돈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10만 원 푼돈인가요? 푼돈 굴리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푼돈 굴리기. 저희 나름대로 또 은행이어가지고 건의와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채권. 채권. 오늘은 네네네. 약간 그쵸. 채권이 뭔지를 알아야 투자도 해볼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채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채권을 알아보는 그렇죠. 시간입니다. 채권. 네. 자, 일단 오윤혜 씨가 일단 제일 지금 여기가 여기 블랙홀이거든요. 제가 3년 동안 KBS 경제쇼 제가 출연했습니다. 나 5년 동안 3%에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종이, 차용증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알고 맞아요?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거 말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 느낌이야. 끝인데 자, 차용증, 이 채권, 차용증 하면 뭐가 있죠, 일단? 자, 제가 돈을 빌립니다. 그 뭐 증서로 써주는 게 차용증이잖아요. 네. 거기에다 뭘 써야 돼요? 주소. 주소. 이름. 그치.
얼마인지. 언제 돈 많이- 받을지. 그렇지. 야. 한 명씩. 워. 돈 많이 빌려줘 보셨나 보네요. 네. 주소 써야 된다고 이름 써야 이름, 된다. 뭐 액수. 그런 거 액수. 일단 액수. 네. 그리고 안 갚을 때 내가 너 어떻게 해를 내 끼친다. 그런 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 그러니까 액수나 언제 갚아야 되겠다는 기한. 만기가 있죠. 만기. 만기가 있고. 일단 그리고 제가 뭐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언제 갚을 거야? 그럼 내년에 갚을게요. 네.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뭘 이자 받으실까요? 얼마 줄 건데? 그쵸. 이자. 받아야지. 네, 100만 원 빌리는데 이자 아우, 이자 100만 원에 100만 원입니다. 저는 200% 이자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얼마를 받으시든 어쨌든 또 없잖아요. 정말 이건 신고해도 할 말 없다. 죄송합니다. 이자. 예, 이자가 있고 만기 있고 이자 있고 네. 그 만기와 이자는 뭘 보고 빌려줄까? 제가 만약에 네.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 하고 정프로님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 하고 비슷한데? 느낌은 둘이 무슨 비슷해. 소리야. 그래요? 네. 그럼 한 1억으로 갈까요? 1억. 1억. 1억으로 1년을 빌려주실 1억 거예요? 빌려준다. 아, 못 빌려줘. 저는 없어서 자. 못 빌려드려요. 아, 이거 나라면 빌려줄 수 있잖아. 절대 못 빌려줘. 여기도 못 빌려주지. 아 그럼 뭐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과 네. 정영진과 네. 또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나한테 빌려달라 했어. 그럼 나는 진짜 빌려주죠. 아, 그래? 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네. 아, 근데 그분 연세가 굉장히 오래되셔서. 아,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 뭔가 오늘- 신용, 워렌 버핏 하면 신용이 야. 있잖아요. 네. 신용을 보고 나는 빌려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금리 이 채권의 이자를 몇 %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신용 등급. 어허. 신용 우리 등급. 사람도 저기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으면 신용 점수에 따라서 아, 대출 금리가 달리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신용 등급 그걸 요게 봐야 되고. 채권에 나와 있습니다. 만기, 아. 이자, 신용 등급. 맞아. 신용 등급이 높으면 네. 이자는 좀 싼 거 아니에요? 싸겠죠. 왜냐면 1금융이 이자 얼마 안 주듯이. 정답. 뭐야, 약간 나 좀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인데. 다르고 진짜. 계신데? 여기서 그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매력이 그래서 안 느껴지거든요. 그쵸. 이자가 아. 낮으니까. 이자가 낮을 때. 안전해도. 어. 그런데 이제 이자가 낮은 그게 단점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점이 있어요. 신용 등급이 높으면. 떼먹진 않아. 그쵸. 떼일 리는 없어. 어. 그래서 돈을 언니가 넣을 데가 없을 때, 막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면 그거 투자하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뭘 해도 망할 것 같을 때, 네. 그럴 때 어디다 넣어놔요? 아, 그럴 때 채권. 그럴 때 안전한데 안전한 것 중에서 이자 조금 더 주는 게 뭐 있을까? 요거 따지잖아요. 아.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제일 우리나라에서 예금. 예금보다 더 안전하고 예금은 누가 만들어요? 은행.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한테 빌려주는 네, 거죠. 네. 은행보다 더 안전한 곳. 국채. 그렇죠. 아. 한국. 대한민국 정부, 네. 지방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신용 등급이 높으면 이율이 낮은 대신에 네. 망할 리는 없다. 최소한 떼일 리는 없다.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손실해보는 채권의 투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손실 뒤에서. 보면 살 수 있어요? 하나 둘 밟아 나갈게요. 왠지 있을 것 같아. 있어요. 손실 네.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회사 날라가서 그냥 못 받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빌려줬는데 이자를 내가 주면서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주면서 빌려주진 않는데 채권 투자를 할 때 손해를 보는 게 있죠. 아, 그래요? 나중에 가가지고. 있다네. 이 그러니까 사람 5년 동안 3% 뭐- 얘기했어요. 진짜. 구멍이네. 이자를 내가 주는 건 아닌데 네. 문제는 채권의 가장 큰 위험은 부도의 위험. 아, 부도위험. 그렇죠. 네, 돈을 안 갚는 거. 어.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빌려줬는데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였어요? 신용도? 그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신용 이게 누가 평가해요? 은행은 신용 점수를. 은행 신용 점수를 금융감독. 토스에서 하지 않나요? 네? 저희가요? 아, 저희는 목돈 굴리기. 아, 목돈 굴리기. 목돈 굴리기 하고 있어요. 목돈 굴리기. 네. 돈 굴리기. 서비스. 예.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이거 평가하는 데가 있겠죠. 그쵸. 은행에도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평가. 거기 회사의 정보를 끌어다가 자기네가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나이스 신용 정보? 그렇죠. 뭐 이런데. 그런데 뭐 KCB 뭐 이런 데도 네.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신용평가를 어디 아무데서나 공신력 없는 기관에서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아, 안 그래서 되지, 안 되지. 전문적으로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관에서 신용등급을 착착착착착 나눕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등급은 총 18개. 해외 기관하고 좀 달라요. 해외 기관은 뭐 22개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네. 그 정도. 그 정도만 우리는 알면 되잖아요. 일단 가장 높은 게 트리플 A. A. 네. A가 3개 붙었습니다. 네. 얘는 유일무이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찍. 제일 높은 등급. 네. 그 다음은 더블 A. AA. 더블 A인데 얘는 더블 A 플러스가 있고 네. 제로가 있고 더블 A 마이너스가 있어요. 어. 3가지. 그 다음에 밑에를 B. A. A 하나짜리도 쳐줘야죠. 얘도 네. 마찬가지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아하. 이것도 3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얘도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B로 넘어갑니다. B도
B3? 그렇죠. 트리플 B라고 해요. B3 좀 이상하잖아요. B3. B3는 지하 3층이고. 아, 그렇구나. 네, 저거 트리플 B. 트리플 B 네. 플러스 네. 제로 마이너스 얘도 3개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투자 등급. 아. 그 밑은 위험하구나. 그렇죠. 그죠? 그 사실은 여기도 위험한 건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이 밑에는 아예 보지 마라. 그래서 이름 자체도 투기 등급이라고 불러요. 아, 근데 저쪽이 난 땡기는데. 아, 밑에가요? 정크 본드라고 하기도 하고 채권을 본드라고 하니까 음. 그 쓰레기 본드. 밑에는 뭐 WB 그다음에 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WB 여기서부터는 WB죠. 네. 그다음에 WB D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B 있고 D도 있고 아, 그래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들여다볼 건 아니고 네. 자, 신용 등급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투자 등급. 아하.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그래도 적합한 요 안에서 선택을 해라. 네. 근데 웬만한 곳들은 여기까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럼 A에서 끝나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 팔았다가 잘못하면. 잘못되면 멱살 잡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곳들은 그냥 한 요 정도간 아. 토스뱅크에도 저거 할 수 있죠. 목돈 굴리기 맞아요. 해서. 저희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은행에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선별을 해주세요. 사실은 트리플 B인데도 사실 괜찮은데 어떤 이유로 트리플 B를 받았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자가 생각보다 높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회사는 진짜 안전해. 그런 판단을 했다면 트리플 B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안전한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치. 많다 그쵸. 보니까 그럴 거면 주식까지 뭐하러 맞아요. 힘들게 이렇게 골라서 채권을 합니까? 채권을 내 리즈가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안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 네. 내용을 듣다 보면 채권도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네? 오, 를 그래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신용등급 얘기가 나온 신용등급. 김에 네.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AA 제로 안전하죠. 네. 얘는 지금 평가한 거예요. 지금 현 지금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발행을 할 때. 발행할 때. 근데 왜 예전에 모 그룹들 보면 발행해가지고 채권에 이 발행해 놓은 다음에 시간이 흘렀을 때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럴 땐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네. 그게 눈에 보이게 주식처럼 어제는 10,000원이었는데 오늘은 9,950원이네 9,800원 이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제까진 얘였던 놈이 갑자기 뭐 D가 B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 정말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팔면 아, 팔면. 주식도 10,000원에서 5,000원 팔면 맞아, 손해지만 매도해야지. 예. 근데 안 판다? 그럼 다시 원래 원 액면가는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신용등급이 중요한 우리가 투자 요소긴 한데 네. 지금 내가 투자했을 때 현재 신용등급을 100% 맹신하진 말아라. 그렇구나. 네, 일단 요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저 그럼 표시된 거는 발행 당시의 신용등급이고. 발행 당시 신용등급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해줍니다. 아, 해줘요? 네,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도 그걸 가능성이 있다. 네, 매일매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또 신용등급이 나오니까 네. 내가 채권 투자를 좀 길게 한다.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발행되는 채권들의 만기를 보면 정말 짧은 것들부터 뭐 한 석 달, 3개월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길게는 50년짜리도 있고 50년이요? 형식적으로는 그전엔 내가 줄게. 그러니까. 영구채도 있어요. 영- 만기가 없는. 이건 좀 독특한 채권이긴 한데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는 이렇게 다양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 게 마음이 놓여요? 짧은 게 마음이 놓여요? 짧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긴 것과 짧은 것 어떤 게 이자가 더 높을까요? 긴 거. 그렇지. 장사꾼들은 다 똑같아. 도둑놈들이야.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돈 벌 수 없으니까. 네. 도둑까지가 아니야. 긴 거를 많이 줄거든요. 그쵸. 많이 줘야지. 저한테 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틀 동안 이러면 뭐 이자 한 뭐 0.5%만 드려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야, 이 지금 은행 예금에 넣어놨을 때 한 4, 5% 정도 받는데 기면으로 뭘 믿고 그럼 제가 한 10%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약간 좀 갸우뚱하죠. 네. 그러면 한 20% 한다면 뭐 한번 해보지. 그렇지. 그래서 신용 등급과 이 만기에 따라서 발행되는 표면 금리가 좀 달라진다. 표면금리라는 거는 네. 1년 만기 뭐 2%다 하면은 아, 1년 후에 내가 이걸 팔았을 때 2%를 그냥 얹어서 주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훌륭한 얼마인지 학생이네. 알아야지. 훌륭한 학생이네. 거기서 또 15.4% 소득세 떼는 거예요. 세금 아주 얘기. 궁금합니다. 세금 얘기는 다음 시간. 왜냐하면 세금 얘기까지 들어가면 세금 복잡해. 복잡해요. 그래요? 네. 채권이 세금이 더 복잡해요. 아, 돈이 많아야 걱정할 거긴 한데 그러니까요. 자, 요때 발행을 만약에 채권을 해요. 네. 채권이 발행을 하면 요게 3년이라고 볼게요. 3년 동안 저희가 이자를 연
뭐 4%씩 드리겠습니다. 연 4%? 연 4%. 3년 동안? 네. 네. 연 4%예요. 그럼 1억을 맡기면 얼마예요? 1억에 4%인 40만 원? 모르겠네. 근데 이런 걸 400, 계산하실 400. 필요가 없는 게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서비스에서는 여기서 들어온다고? 채권 수익 계산기가 있어요, 서비스 야, 안에. 저 얼마 받고 오셨어요? 월급 받죠. 여기서 들어온다고? 네. 깜짝 놀랐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좀 피곤하시지 않아요? 피곤하죠. 근데 이거 개념만 네, 알고 해봐요. 오늘 잊어도 돼요. 근데 이해는 해야. 1억에 4%면 400만 원. 그렇죠. 400만 400만 원입니다. 이 400만 원을 네. 1년에 400만 원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연 이렇게 주느냐? 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1,200만 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 1년마다 한 번씩 통장에 꽂아 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일반적인 채권들은 어떻게 주냐면 1년을 4개로 쪼갭니다. 아, 분기로? 그쵸?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얘를 3개월로 나누면 채권 계산기를. 네. 아, 수익 100만 계산기를. 가만히 좀 있으라고. 130만 원. 100만 원씩이죠. 100이지 뭐, 왜 이래 넌 또 갑자기. 3개월로 나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해? 헷갈렸나 봐요. 400만 원을 4로 나누는데 삼기로. 어떻게. 아, 그 4로? 난 3으로 그죠. 나눈다는 줄 알았지.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3개월로 나눈다고 네. 해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100만 원을 꽂아 주는 거예요. 네.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4%라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요 받은 돈으로 뭐 해요 또? 또 투자. 재투자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수익률이 실제로는 4%보다 실질 수익률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 떼고 뭐 하고 이런 복잡한 걸 저기서 해준대요. 아. 됐어요? 해드립니다. 고객님들 자. 해드립니다. 네. 바로바로 계산이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4%라고 써 있어도 네. 이게 실질 수익률은 4%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익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산할 때 은행 환산 수익률을 대부분 보여줍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네. 그걸 보고 아 은행 예금과 요만큼 실질을 받는 이자는 얼마큼이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걸 3개월 이표채라고 불러요. 3개월 이표채. 이것도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 3개월 이표채구나. 그럼 바로 왕따당해요. 6개월마다 주는 건 6개월 이표채. 2표채? 네, 이표채.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채권 뭐 이런 거겠지 뭐. 네. 3개월 2표채. 자, 이렇게 준다라는 것만 네.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어렵고 그러면은 아니 뭐 가르치기 뭐 있다고 질문을 하래.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의 네. 발행 회사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죠. 2표채가 있을 수가 있고 삼-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오, 그렇죠.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 만기에 줄 수도 만기에. 있어요. 만기에. 그래? 만기에 주는 채권들이 국민주택 채권. 그 차 사거나 집 네. 살 때 네. 무슨 채권 할인해가지고 뭐 돈 더 내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집 산 적이 없잖아. 네, 차 살 때. 차는 리스거든요. 남편이 모르겠다. 학생들 너무 어려워요. 바꿔주세요. 사회적 경험이 거의 전무하시는 분들. 아, 뭐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네. 차 살 때는 저는 알아요. 중고차를 사더라도 네. 그 채권을 사요. 뭐 교통공사인가 어디 저 철도공사 같은 데서 그쵸. 사. 채권을 사서 채권을 산다는 건 뭐야? 내가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뒤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저 구청인가 옆에 보면 등록하는데 옆에 바로 그거 사는 아저씨들이 있어. 그렇죠. 네, 채권을. 이게 뭐냐 하면 그건 이제 차를 살 때는 이제 도시철도 채권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집을 사면 법적으로 나라에 돈 좀 빌려줘. 채권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네,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건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죠. 차용증을 샀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샀다라고 해가지고 좀 개념이 이상하긴 한데 그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집을 사든 차를 사든. 그러면 나라에선 그 빌린 돈으로 뭘 해요? 집도 짓고 차를 위한 도로도 깔고. 그거는 대출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사는 거예요. 차 가격이 얼마, 집 가격이 얼마, 뭐 배기량이 얼마 이렇게 탁탁탁탁 뭐 지역마다 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국민주택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 같은 것들이 만기에 줘요. 이자를. 그런데 그 만기가 어느 정도로 되냐면 5년 만기 채권입니다. 기네. 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뭐 200만 원짜리 200만 원어치 채권을 사래요. 근데 그 채권을 보니까 이자가 1.5%야. 아유. 연. 한숨 나온다. 한숨 나와. 아니 500만 원을 얘네한테 줘놓고 무매력이야. 네. 1.5%. 1.5%를 따박따박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받는다면 이 500만 원 거의 썩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훨씬 많은 걸 받는데 그래서 500만 원짜리 채권을 바로 산 다음에 이걸 바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500 주고 내가 샀는데 이 500을 시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로 받으면 이거 얼마에 사시겠어요? 제가 500만 원짜리 딱지가 있어요. 야, 이거 갖고 있으면 1년에 1.5%씩 이자 나와요. 안 사는데 난. 제발 사주세요. 제가 좀 싸게 사면 되지. 예를 들면 저거를 한 400에 사잖아? 네. 그럼 너가 5년만 들고 있으면 500에다가
플러스 이자도 줘. 2.5%? 400에 샀다가 이걸 5만 원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 야, 저한테 400에 사셨는데 100은 깎은 거야 그냥. 5년 뒤에 가서 500. 이자 한참 되는 거지. 그렇죠. 400만 원에 살게요. 안 팔아요. 자, 요게 요 가격으로 마이너스 10% 뭐 됐어요? DC 됐죠. 네. 마이너스 20%예요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야, 든든하네요. 마이너스 20%. 아, 진짜 창피해라. 마이너스 20% 할인됐죠. 네. 이렇게 할인해서 판다. 그 이제 우리가 차 사거나 집 사거나 할 때 바로 채권 사가지고 할인해서 판매하는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면 뭐 해요? 500을 냈다가 400을 돌려받는 거니까 이 과정 다 생략하고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내는 거야. 예, 그 할인된 금액을. 네. 그 과정이다. 그래서 뭐 차 살 때 집 살 때 이거 뭐 돈을 내래. 근데 안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가끔 저거 독한 사람들은 갖고 있어. 5년 동안 1.5% 이자 받고. 갖고 있는데 이게 나이스 대박이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처럼 높을 때는 얘도 1.5%가 아니라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500짜리를 한 490에 샀어요. 네. 그런데 막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지금은 뭐 3% 4% 이러지만 얘가 한 0%로 또 떨어졌다. 네. 그러면 1.5 주는 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은행 가도 그만큼 안 주니까. 아. 그러다 보니 이 가격도 오르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꾹 쥐고 있다가 네. 대박이 나는 경우도 금리 있으나 떨어질 때. 그렇죠. 그럼 다만 이런 채권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자를 끝에 몰아주잖아요. 몰아주다 보니까 5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5년치 이자가 이때 확 터지는 바람에 이때 금융소득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또. 그렇죠.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해요. 그럼 세율이 되게 올라가겠죠. 아니, 이자가 2천 되려면 도대체 얼마를 넣어놔야 되는 이게 거예요? 1억만 넣어놔도 네. 1억만 넣어놓더라도 5년 동안 묵히게 되면 충분히 그만큼 쌓일 수가 있는 거고. 2천만 원이? 1억에? 아,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이건 채권 얘기하고 좀 다른데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은 뭐 채권형 펀드나 그다음에 채권 ETF 네. 이런 거 사면 그 매매 차익이 네.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배당 소득으로. 아. 이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다 합치는 거거든요. 아, 매매 차익도? 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하필이면 올해 5년 전에 사놨던 채권의 이자와 올해 배당받은 배당 아, 소득과 그럼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 이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전액 다 소득으로 환산해요. 아, 그 그러면 건보료 엄청 올라가겠구나.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눠서 팔아야 되나? 그것도 방법이죠. 몇 년에 걸쳐? 네, 몇 년에 걸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이하씩?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만기에 일시되는 거는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좋다. 저 근데 채권이 네. 지금 이제 뭐 만기가 다양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략적으로 뭐 금리라든지 높은 거는 신용등급 좋은 것 중에 어느 정도도 있다. 그리고 그런 투자의 매력을 아직까지 못 느끼겠거든요. 아, 확실히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을 잘 못한다. 아니 이해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왜요? 금리 질문의 핵심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몇 프로까지 주냐고. 아.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네. 아까 등급에 따라서? 네. 막 1% 이러면은 등급 좋아도 채권은 투자하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투자 등급 아까 트리플 B 정도 말씀드린 거 있죠. 네. 그 정도는 금리가 한창 높았을 한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에는 한 10%도 넘게 나왔어요. 아, 토스뱅크에서 파는 저희는 건 아닌가 금리가 봐요. 어떻게 돼요? 저희는 신용등급 A 이상. 그쵸? A 이상이죠? 그러면 그래도 한- 못해도 4%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도 4%. 4%. 그쵸? 4.5. 아, 요즘에 좀 채권 중에 조금 잘 주는 게 한 4%대예요. 네, 4%대 있고 네. 제일 많이 갔을 때 6%대도 저희는 있었어요. 그쵸. 근데 심지어 이게 상품 중에. 안전한 채권. 보통 안전한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회사들 말고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아니면 어디 캐피탈사 이런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좀 안전한 채권이라고 보거든요. 한전쯤 되면 안전하죠. 완전 안전하죠. 거의 이게 해외 신용평가 기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정부와 똑같은 등급으로 그러네. 봐요. 거기가 좀 많이 줘요? 한전이? 아, 그건 좀 덜 주죠. 왜냐 안전하니까. 안전한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많이 많이 줘요? 주네요. 네. 왜? 이건 한전 얘기해야 되나? 작년에 한전이 적잖아요. 적자를 엄청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적자를 낸 거 한전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회사 자회사나 아니면 민간 발전사한테 전기 생산 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전기를 한전이 하는 일은 도매로 떼와서 소매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도매가보다 소매가가 더 싸요.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손해가 계속 나다 보니까 이걸 뭘로 메꾸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발행하죠. 네. 금리는 높은데 계속 발행하는데 이게 안 팔리면 안 되니까
한전같이 어마어마한 신용등급을 가진 곳들에서 4% 넘는 금리로 채권을 막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전이 이렇게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일반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어렵겠죠. 이자를 더 높여야 되니까. 더 높여서 그때 트리플 B 채권들이 막 11%, 12% 이렇게. 그때 샀어야 되네. 그때 국채를 샀으면 대박입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작년이요? 그때 작년 한 10월 정도. 다 지난 얘기 금리가 또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신용등급 AA, A 요 정도 되는 게 한 4.5에서 높게는 5% 넘는 것들도 그래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채권이라 하면 주식은 한 회사의 그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특정돼 있잖아요. 네. 채권도 이렇게 주식처럼 A라는 회사에 특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비슷한 애들을 모아놓은 겁니까? 아,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빌리는 거니까 내가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처럼 삼성전자 채권. 아, 그렇게 딱 특정돼 있어요? 딱 특정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삼성전자의 주식은 뭐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죠. 보통주,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쨌든 그 주식은 똑같은 종류인데 발행하는 채권은 2020년에 발행한 것도 있고 2022년에 발행한 것도 있고 올해 발행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가 같은 기업 혹은 같은 뭐 지방이라고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훨씬 많습니다. 복잡해. 그 복잡한 거를 묶어 굴리기 서비스에서 아, 또 거기는 일단 보면 유연하게? 진짜 너무 토스 좀 유명하잖아요. 원래 제가 다니기 전부터. 네. 사장님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 시즌이어가지고. 아무튼 네. 저희가 원래 UI UX 편한 걸로 되게 유명하니까 거의 수익률, 만기, 언제 이제 발행했는지, 언제마다 이자 주는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요. 보기가 되게 편하군요. 그리고 이제 위험한 거 다 저희가 선별해 드리니까 보실 때 편해. 네, 편하시죠. 토스뱅크는 쓰면 쓸수록 저는 진짜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원래 다른 데 거 쓸 때. 오늘 옷도 그래서 색깔 맞춰서 입으신 거예요? 이게 토스예요? 토스 딱 느낌 알아? 블루의 흰색 블루 딱. 땡땡이. 여기도 블루네. 나도 블루야. 네. 제가 좀 애사심이 떨어지네. 아니 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이체가 편하고 모든 이체 수수료도 무료지만은 내 잔액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네. 내 거를 계좌 복사 안 해도 거기 안에서 그냥 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토스뱅크 안에 내 거가 등록이 되어 있어. 이분 출연료 더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토스뱅크를 잘 쓰고 있었는데 2% 섭외 갔을 때 그래서 반가웠거든요. 내 계좌 다른 계좌로 막 그냥 보낸다고? 그 안에서 편하게? 그냥 내가 우리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토스뱅크 안에서 맞죠? 맞아요. 거기 정프로님은 안 써보셨어요? 저요? 네. 안 쓰세요? MZ 세대가 저는 아니니까. 토스뱅크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하여튼 채권은 네. 그렇게 다양한 등급도 있고 저렇게 이자도 다양하게 주는 방식들이 있다. 네. 뭐 여기까지만 돈 굴리기 서비스 안에서 아이고 그만 좀 해라. 자르실 거잖아요, 어차피. 모르죠. 토스에선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요게 이제 채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됐어. 네. 그리고 이 채권을 어디서 발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고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지자체는 뭐 지방채. 아니 국고채랑 국채는 뭐가 틀려요?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름을 따로따로 해놔? 복잡하게 알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국채, 국고채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통용해서 그 3% 언더스탠딩? 이브로드캐스팅? 뭐야?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완전 달라요. 우린 같은 회사를 안 봐 거기. 국고채, 국채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죠. 지방채 있고. 지방채.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고채, 국채 이런 것들은 그냥 신용등급이 어느 일정 이상은 되고 최소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혹은 유명하긴 한데 이 기업이 탄탄한가? 이런 것들은 뭐 신용등급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라. 채, 지방채, 은행채, 회사채, 또 뭐 특수채 요 정도? 네, 그 정도. 특수채가 뭐였어요? 특수채는 그 공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스공사. 이거 진짜 튼튼하잖아요 여기도. 네. 망할 일 거의 없는. 이런 데도 이제 특수채라고 하죠 여기. 네, 거기도 특수채 분리되고 뭐 기업은행. 에서 발행한 뭐 특수한 채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접하게 되는 건 아마 회사채 중에서도 금융채. 네. 거기가 이제 신용점수가 높으니까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금융채라는 건 뭐예요? 은행이나 캐피탈사,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 걔네들은 뭐 자본금 규모도 탄탄하고 다른 일 안 하잖아요. 망할 일 거의 없고. 그쵸. 뭐 사업했다가 반도체 만들다가 이거 뭐 냉장고 만들어 볼까? 근데 이거 접어. 뭐 LCD 만들어 볼까 하다 접어. 이런 일은 안 하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지를 정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발행 기관을 통해 가지고 돈이 크게 필요해요. 한 1,0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발행해 가지고 일반한테 다 모집을 하게 되면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 비효율적이야. 있고 예,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딱 어디를 통으로, 정해놓고 기관을 통해로. 통해 가지고 하고 그 기관이 예를 들어 어떤 증권사가 오케이 우리가 발행해주는데 우리 돈으로 일단 살게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이게 손님 오시면 아 여기 토스에서 나온 좋은 채권 있는데 드릴게요 하면서 수수료 좀 떼먹고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 채권은 우리 주식도 장 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있고 장 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있잖아요.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매일 같이 우리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장 외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주식은 장 외보다는 장 내가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채권만큼은 장 내보다 장 외 쪽이 더 다양합니다. 그거 어디 가서 해요? 그러면 그거를? 장 목돈 외에. 굴리기. 장 외도 여기서요? 저희 목돈 굴리기 서비스가 이제 국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지금 들어가 있고 국내 대형 투자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채권들을 큐레이션해서 보여드리는 네.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국고채, 뭐 우량채, 은행채, 캐피탈사 이런 채권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이제 준비해둔 물량을 저희를 통해서 거기 장 외 거래예요? 그걸 장 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영아님은 오로지 지금 홍보 생각에 토스 생각. 이게 지금 뭐 장외인지 창외인지 장외는 아니죠. 사실 이제 그 대리점에서도 파는 상품이긴 하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장내 장외 개념이 뭐냐면 장내는 네. KRX 거래소 주식 거래하듯이 KRX 거래소 들어가면 채권도 그렇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처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없고 다양한 채권이 없고 수요도 많지 않고 팔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이 채권을 사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혹시 다른 채권 여기 회사 채권을 사고 싶은데 거기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장외에 훨씬 많다. 그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채권들은 장외예요? 거의 그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건 대부분 장외예요. 이자를 주는 방식이 뭐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은행은 복리도 있고 단리도 있잖아요. 채권도 이렇게 좀 그 이자 주는 방식이 다른 것도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다 지급을 해주는데 한 방에 몰아서 주는 거. 아까 국민주택채권처럼 막판에 주는데 그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자를 또 붙여가지고 쭉 몰아서 줍니다. 그럼 그걸 복리잖아요. 그걸 복리채라고 불러요. 복리채. 근데 흔하지는 않죠. 이런 채권들이. 그냥 이자 많이 주는구나. 네. 그냥 이제 복리가 따박따박. 뭔지는 알죠? 정프로. 아유 진짜. 복채가 뭔지는 알아? 복채 알죠? 복리채. 복리채.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웬만한 거에서 채권에 대한 됐어, 이제. 기본 개념 다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질문. 없어.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아까 여기 대본에는 써 있었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말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솔직히 계란 한 바구니에 담아야 먹기도 편하고 관리도 편해요. 솔직히. 계란이 있어야 그리고 뭘 하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채권을 그래도 내 자산의 몇 프로 정도는 채권으로 굴렸을 때 나이대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안전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매력 토스뱅크를 통해서 내가 채권을 사려면은 그래도 내 자산의 한 10% 정도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다라는 나를 유혹해봐라. 나 아직까지 매력 모르겠다. 네. 채권의 매력. 채권의 매력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심화 과정 들어가. 오늘은 매력을 보여줄 수 아니요. 없는 거야? 이제부터 바로 심화 과정 과정이에요. 들어갑니다.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네. 준비하세요. 네. 안전벨트 매시고. 자, 채권이 사실은 주식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까지 뭔 소리야? 쉽죠? 제대로 주식 안 해봤네. 주식 어려워요. 주식 쉽게 돈 벌기 어려워요. 쉽게 주식. 보지 마세요. 그 어렵다는 느낌이 그런 거 있죠. 이 친구 참 어렵네. 이 어려움과 좀 다른 느낌의 어려움. 그래요? 채권이 자, 채권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만기에 가서 혹은 중간중간에. 여기까지는 은행 예금이랑 비슷하잖아요. 예금도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돌려받고 거기에 플러스 이자 받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은행 예금 통장은 내가 예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래서 예금 통장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이걸 친구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서를 남한테 팔 수가 있어요. 개인 간에? 그렇죠. 개인 간에도 팔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장 내에다 팔 수도 있고 장 외에다 증권사 영업점에 갔는데 저 1년 전에 산 채권인데요. 이거 다시 사주세요. 수수료 좀 떼시고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고팔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는 건 뭐가 변한다? 가격.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져요. 그렇네. 네. 자,
채권이 액면가는 뭐 10,000원씩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1억 원어치의 채권이 있다고 쳐요. 네. 이게 한 지금 금리로 4% 정도로 가정을 다시 해봅시다. 자, 요걸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 1억을 딱 넣고 이걸 사셨어요. 쭉 가는데 요즘에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은행 예금 금리가? 저희 뭐? 2% 된 것 같은데. 2%. 5천만 원 미만 2%? 5천만 원 이상 금액에 하나요? 2.8%. 2.8%? 네. 그럼 2%라고 하죠. 2% 정도. 네. 은행 예금 금리가 2% 정도면 네. 은행 어때요? 이 채권이? 2배네. 매력 있죠. 네. 갖고 있을 만하죠. 그런데 경기가 물가가 안 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 연준에서도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리기 시작해요. 7%, 8%, 9%까지 올렸다 쳐요. 그럼 은행 금리도 더 올라가겠죠. 자, 은행 금리가 4%가 됐어요. 아. 그럼 어때요? 짜증나지. 느낌이 짜증나죠. 투자 안 하고 별로 매력 못 느끼지. 심지어 이 채권을 어디서 발행했나 봤더니 현우전자 뭐 이런 데서 발행했어요. 아이고야. 바로 팔아야지. 안 팔려 저거. 안 자, 팔리네. 네. 이걸 팔려고 쫓아가 보면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 1억 원짜리 채권 4%가 있는데 이거 사주라. 그럼 친구가 가서 야 요즘에 은행 예금이 안전한 게 4%야. 근데 어디 뭐 듣보 현우전자 뭔데? 그거 4% 봐서 뭐해? 1억 다 안 주겠죠. 너 가져라 그냥. 너 가져라.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한테 팔려면 또 이제 깎아주고. 헐값에 팔아야죠. 그럼 어느 정도 헐값이면 될까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깎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에 팔자고. 1,000만 원에 1억짜리를? 현우전자니까 가능하다. 그 정도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1,000만 원에 제가 그럼 1,000만 원 샀어요. 네. 1,000만 원 샀지만 액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1억. 1억. 1억이 써 있죠. 네. 만기가 3년이다. 2026년 뭐 12월 31일까지다. 네.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만 들고 있으면 이 1,000만 원에 산 거를 네. 1억이지. 1억 이렇게 돼서 400만 원? 얼마야? 1억 아니지, 1,200만 원? 그렇지. 일단 이자는 빼고 생각하죠. 만기에 받는 건 얼마요? 1억. 1억을 받죠. 현우전자한테? 네. 현우전자한테 받겠죠. 1억을 받고 플러스 중간중간 이자 3년 동안의 이자 400. 400. 400. 이건 계속 꽂히겠죠.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좋아. 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가지고 총 번 돈이 9천 여기 또 400이니까 1억 200, 1억 200. 1억 200. 1억 200만 원. 야, 수익률 대단하네. 대박이네. 그쵸. 네. 그럼 수익률이 이건 연 4%였는데 거의 10배가 났으니까 1000%. 1000%. 나누기 뭐 3년 하면은 연 수익률 나오겠죠? 네. 대충 연한산 300% 수익률. 자, 이게 바로 채권의 수익률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죠? 채권의 네. 수익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또 채권 금리라고 불러요. 채권 저 가격 차이 난 거 그만큼 또 금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쵸. 아. 그걸 금리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4%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표면이자라고 불러요. 그 평상시에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아무도. 그게 채권 금리가 몇 프로야라는 건 이거 빼고 이거 다 계산해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받았을 때 이자와 원금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1년 단위로 나눴을 때 수익률이 얼마야? 그게 채권 금리 얼마야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복잡하죠. 네네. 근데 그걸 저기선 다 해준대요. 어디에서? 토스뱅크에서 동물리기에서. 네. 근데 만약에 현우전자가 네. 3년 전에 상패를 했어요. 상패를 했다. 상패를 했어. 폐지가 됐어. 주식시장에서요? 네. 네.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권은? 그냥 휴지가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상장 폐지된 거하고 회사가 망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회사 망했다는 의미라만 물어보는 네, 것 회사가 같은데. 망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거가 똑같아요.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려줬는데 얘가 실직을 하고 하여튼 집이 쫄딱 망했대요. 그러면 어쨌든 빌려준 차용증 가지고 뭘 해요? 법원에다가 난 이거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한테 가압류 걸고 법원에서 너 김현우한테 돈 갚아 라고 해서 판결이 나오면 이제 압류 걸고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뭐 해요? 얘네 딱지, 빨간 딱지.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붙인 거 네. 빨간 딱지 붙인 거 이걸 뭘로 해요? 경매로 넘기거나 네.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해서 네. 회수하죠. 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자산 처분하죠. 이제 회사가 진짜 문 닫았다. 그럼 뭐 공장 부지도 있을 것이며 뭐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법인 그 통장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 채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한 1,000억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를 다 탈탈 털고 해보니까 100억이야. 100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나눠 가지고. 잠깐만. 근데 싸움 네. 잘해요, 우리 은혜는. 우선순위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는 몰라. 그게 이제 대충 정해요. 후순위 채권, 뭐 선순위 채권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까지 받은 거 나머지를 또 이제 후순위끼리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차, 2차 나눠 주식이랑 갔는데 제일 다른 점이네요. 주식은 상패되면 그냥 휴지되고 휴지예요, 휴지지. 아예 그냥 없잖아요. 근데 휴지 돼도 네. 휴지는 휴지인데 그래도 이제 주주들 다 몰려가갖고 사무실 가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들고 가고 뭐 이런. 그럼 돈 줘요? 그럼 이제 채권 다 청산한 다음에 다음이죠. 주식. 네. 채권. 그러니까 주식이 제가 제일 위험하지. 치킨집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동업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치킨집이 망하고 흥하고의 책임은 같이 지는 거죠. 네. 네.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것도 같이 같이. 지는 거고. 그런데 그리고 다 빌려준 거 갖고 나서 보니까 야 여기 뭐 의자 테이블 이거 팔면 한 25만 원 받더라. 근데 투자한 게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이 25만 팔아가지고 12만 5천 원씩 나눠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채권자들 다 주고 나서. 그러니까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고 주식은 뭔가 투자하는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거예요. 동업. 때문에 내가 이 가게가 망하면 내가 투자에 손실이 생기는 거지만 그렇죠. 채권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어쨌든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1번 신기하네. 근데 부도의 위험 이게 있었죠. 채권이 돈 안 갚는 거. 2번 채권의 가격 변동. 네. 가격 변동으로는 이게 채권의 리스크예요. 채권 리스크. 네. 네. 영어로 쓰려니까 또 자, 요거 부도의 위험은 그냥 처음부터 안전한 채권이라고 생각되는 걸 투자해서 꾸준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좋은 주식 고르세요, 좋은 펀드 고르세요가 비슷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눈으로 고르기엔 되게 어려우니 최소한 투자 등급 이상. 그리고 내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토스뱅크 전문가들이 선별한 에라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저 어떡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려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희 네. 전문가들이. 네, 어디선가 고르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광고 홍보가 아니라 은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직접 하는 채권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기 거를 줬습니다라고 하려면 되게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았을까. 검증을 좀 했을 거죠. 안 그러면 많이 뗍니까 토스뱅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게. 저희는 고객님들에게 가장 최선의 상품을 소개하는 좋은 팁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토스뱅크에 들어간 네. 거기에 목돈 채권과 굴리기. 네. 그 채권 똑같은 채권 이름을 한국투자증권 가가지고 검색해보고 물어보세요. 장외채권이고 얼마 나오냐. 그러면 근데 거기서 저희가 진짜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요. 뭐 그거는 오히려 이제 더 좋을 수도 있다. 저희 목돈 굴리기 서비스 안에서. 알았어, 우리 한번 알아볼게. 알아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네. 가서 요 채권 지금 하려는데 얼마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알려주죠. 네. 아까 뭐요? 채권은 그냥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로 딱 끝난다. 모든 게 다 포함돼. 수수료고 뭐고 고객님이 가져가시는 이자가 이만큼입니다. 수익률이 아까 이만큼입니다. 그 뭐였죠?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 그래서 뭐 땡땡땡 채권이 나왔는데 이거 채권 지금 수익률 얼마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4.2%.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4.1%.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만큼의 수수료를 먹는구나 하고 여기서 하면 돼요. 채권 수익률. 좋은 걸렸어, 팁이네. 걸렸어. 자신 있으시면 자신 뭐. 있습니다. 네. 저희. 진짜로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회사 방침과 매우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컴플라이언스 팀에 네. 바꾼. 얘는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고 네. 얘는 어떻게 하냐? 가격 변동은. 네. 그러니까 채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아까 1억짜리 채권이 1,000만 원이 돼가지고 뭐 이런 일은 IMF 때나 뭐 거의 없지만. 거의 없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만약에 팔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거래되고 있는 채권,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 내가 투자할 때는 트리플 B였는데 나중에 정크본드가 돼가지고 막 C 이렇게 받았다. 그럼 지금 팔면은 휴지 조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만기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그때까지 회생을 하면 잘 살아나면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투자는 두 가지 루트를 탈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억에 산 채권이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막 이제부터는 기준금리가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4%짜리 채권이 시중금리가 막 떨어져서 3% 정도의 뭐 예금이잖아. 시중금리가 요 정도일 때 시간이 쭉 그러니까 얘가 한 2%로 내려왔다. 그러면 얘는 고정이지만 얼마에 샀든 이자는 내가 400만 원씩 연간 400만 원씩 받지만 이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네. 가격이 왜 올라요? 자, 1억 원 주고 산 게 4% 이자를 준대요. 근데 시중에선 3% 이자 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시중에 갔더니 이제 시중에선 은행에서 극단적으로 이자 안 준대. 그러면 4% 이자 주는 게 훨씬 매력적이죠. 네. 그러면 그 채권을 저한테 파시라 그러면 안 팔지? 좀만 돈 비싸게. 제가 얹어드릴게요. 그래 2억에 팔게요. 안 사요. 팔게요. 그러면 안 사요. 비싸게 팔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다 높은 상황이니까 요 채권을 쥐고 있다가 바깥의 금리가 좀 떨어지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겠네? 비싼 값에 팔아야지. 이렇게 매매 차익을 거두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거꾸로 그렇게 예상했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다. 홀값이 되면 그쵸. 만기까지 버티자. 만기 보유 전략. 이것도 그 주식처럼 이렇게 바로 매도 매수 가능한 거죠? 버튼 하나로. 장내에서 한 거는 가능하긴 한데 주식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팔려고 내놨는데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살 수 있어요. 인기 없는 채권은. 은행 가도 저희도 안 사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은 한 5만 명이 모여갖고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원래 이제 주식은 막 5원, 10원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주식은 채권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갑자기 그냥 막 살 사람이 없으면 훅 가격 떨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팔아요? 자, 그래서 장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점에서 되사주기도 합니다. 토스뱅크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뭐 토스증권에서 저희는 은행이라서 저희한테서 파실 수도. 토스은행은 알려준 거고 한국투자증권 가셔가지고 이거 팔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나는 무섭다 그러면 만기를 너무 길지 않은 걸로 뭐 한 1년짜리 아니면은 뭐 6개월짜리 이런 것들도 연한산 수익률로 나오니까 어쨌든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이 두 가지로 들고 갈 수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 주식은 가격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꼴랑 나오는 배당금 그걸로 조금 해볼까? 저 4% 이자가 꽂힌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은행에 들어오는 겁니까?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내 계좌로? 네, 그 증권 계좌로. 좀 할 것 같다 느낌이. 괜찮네. 괜찮아요. 안전하고. 그 국가부도의 날 보셨어요? 봤죠? 영화 거기서 사실 나오는 거. 네. 거기서 돈 번 게 주식으로 번 게 아니라 채권으로 벌었어요. 누가 벌었죠 돈을? 주인공이. 주인공이 벌었구나. 네. 그 주인공. 김혜수밖에 생각이 안 나네. 누가 돈. 하필 내가 그 얘기를 언급했는데. 이자를 따박따박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게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어쨌든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IMF 때 회사 막 부도나고 뭐하고 휴지 조각 돼가지고 야 이거 휴지 조각이야 한 그 채권들을 사서. 그 기업들을 나라에서 살려줬죠.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100분의 1 가격에 사가지고 쭉 지고 있었는데 버티니까 그게 완전 대박났구나. 그런데 재미난 건 이렇게 채권을 1,0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파는 거 중간에 뭐 5천만 원에 파는 거 이건 매매 차익이잖아요.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말도 안 돼. 붙여야지. 30%? 없어요. 주식처럼. 하긴 주식 더블 난다고 세금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채권마다 이자마다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그 세금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오, 매력 있네. 네. 이자가 꽂힌다는 거. 있어 됐어. 그렇죠. 더 이상 배우면 오윤회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아니야, 나 생각보다 너무 똑똑해. 지금 나 깜짝 내가 3년 경제 장난 아니죠, 제가. 네.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놓치고 하는 거 잘하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1000% 이해했습니다. 끝났어. 네. 완벽하세요? 채권은 끝났죠? 채권 매력 있네.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심화 과정까지 끝났고 이제 이 채권을 그럼 알았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됐어. 토스뱅크의 목돈 굴리기. 이제 채권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윤혜 씨는 완벽하게 끝났고 채권에 대한 이해가 끝났죠? 오늘 투자해야 될 것 같네요. 빨리 지금. 근데 수익률이 괜찮은 게 있으면 있죠. 4%짜리 있으면 나 괜찮은 거 하나 하려고. 지금 들어가 보세요. 10만 원부터 된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래 바로. 지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래. 옆에서 보면 잔고 다 보여요. 토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전 재산이 다 보여. 그래 들어가자마자. 계좌에 잔고.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숨겨 두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목돈 굴리기 서비스 마지막으로 내 시간 한 20초만 줄 테니까. 20초 너무 짧아. 2분. 저 2분치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돈 굴리기 서비스는 이제 변동성 지금처럼 높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채권이나 발행어음 상품들 이제 소개하는 서비스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들어와 있고 이제 연내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모두 들어올 예정이에요. 잘한다. 잘합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토스뱅크 내부의 전문가들이 이제 신용등급, 수익률, 만기,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주신 부분들 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평판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믿을만한 상품들을 안전한. 소개하고 있고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증권사 서비스로 넘어가서 투자하실 수 있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들어둔 서비스입니다. 채권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주는 채권들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떤 건 1월에 주는 괜찮네. 채권 있고 2월에 주는 채권 있고 그러면 이제 매달 그럼 용돈이- 버티면 내 거 원금도 나오고. 네. 그것도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거 알려주신다는 아, 거죠? 그럼요. 네. 저 팁. 아직 소개 안 아, 네네, 해보세요.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건 들어야지. 이런 건 이벤트. 들어야지. 이벤트는 소개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제가 또 여기 나온다고 네. 회사에서 예산 많이 쓰셨어요. 어. 1억 정도 쓰셔가지고. 어? 응. 뭘? 1억이 어디로 가는 출연, 거죠? 지금 출연이 아니라 고객님들께. 이 이벤트를 진짜? 위해서. 저도 고객 중 하나예요. 고객님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네. 모스뱅크 들어가셔서 네. 상품 찾기 보시면 목돈 굴리기 서비스 들어가실 수 있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하면 그날 당일에 완판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채권이? 응.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음. 아침 9시마다 상품이 추가되면 알림 보내드리고 또 채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콘텐츠들 이제 저희 제휴하고 있는 증권사들에서 소싱해가지고 저희가 잘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콘텐츠도 알림으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이벤트는 요거 알림 신청하시면 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랜덤으로 돈이 나옵니다. 돈이? 이자가? 지원금이 나와요. 아니요. 그냥 알림 버튼 얼마가? 누르면 1억을요? 총 비용 1억이고 네. 이제 한 사람당 클릭하면 1,000원씩 최대 1,000원. 좀 지금 소박한가요? 1억 얘기했다 갑자기 아, 1,000원이라고 하니까. 1억을 잘라주시고요. 천원도 큰 돈이긴 한데 네. 왜냐면 우리 1,000원을 공짜로 어디서 볼 수 없잖아요. 그쵸. 정프로님 오늘 아침에 근데 약간 말씀 주현이 말씀 길으니까 주현 형이야. 주연이요? 주기자님. 감사합니다. 주기자님 좋아하고요. 아무튼 주기자님도 1,000원 받으실 수 있고 아. 정프로님도 최대 오케이. 1,000원 받으실 수 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좋은 서비스 알림도 받고 1,000원도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또 커피도 좀 드린답니다. 어머. 커피 어. 쿠폰 50분한테. 아, 네. 구독 완료 화면 캡처해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렇죠. 좋으신 분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요 영상 댓글로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죠? 핵심 내용은 이제 채권 투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네. 뒤에 저 뭐 토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네.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우리 김현우 소장과 함께 채권 공부 열심히 한번 좀 해서 네. 우리 수익률도 좀 한번 높여봅시다. 네, 저희가 격주로 찾아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 댓글로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 어디 봐야 돼? 카메라 이거 내 카메라는 없는 것 같아.